향후에 어떤 변수가 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리스크 요소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2차전지 담당하는 김현수입니다. 오늘 최근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어떤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요번에 인덱스 자료를 쓰면서 그 2차전지 산업을 볼 때 두 가지 리스크 팩터를 좀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2차전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굉장히 가격이 비싸져 있는데 이 향후에 어떤 변수가 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리스크 요소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라는 이제 표현으로 최근에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LFP 배터리는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와 달리 이 인산철을 양극재로 활용하는 배터리고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시장 침투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만 이 LFP 배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LFP 침투율이 높아지면 분명한 리스크고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해보면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LFP 침투율은 18% 정도 됩니다. 중국이 37% 침투율이고요. 미국은 0.2%, 유럽은 2%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외 지역에서는 LFP가 판매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LFP 관련 특허가 2022년 기준으로 소멸되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성장이 전망되고요. 그리고 이 충전 인프라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회 충전 시 주행거리의 중요성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게 이제 LFP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산철이 갖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 기관 중에 한 곳인 BNEF,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30년에 LFP 침투율을 15%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원계가 대략 한 85%를 가져가고 인산철이 15%를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의 논리는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구매 시에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이 주행거리, 일회 충전 시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확장에 한계가 있는 LFP 배터리는 시장 침투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LFP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셀투팩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셀투팩 기술은 쉽게 말해서 많이 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밀도 개선에 조금 더 이제 성공을 하면서 주행거리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주행거리 확장 자체는 어느 정도 물리적 한계가 분명한 게 인산철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라는 경쟁력이 워낙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글로벌 침투율 18%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8%인데 최근에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 LFP 배터리를 모두 탑재하겠다는 소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요 OEM들이 점차적으로 탑재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0에서 30% 수준까지 여러 침투율 상승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30%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중장기 삼원계 배터리 시장의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LFP가 글로벌리 30% 이상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삼원계 배터리 시장도 지금은 여전히 초과 수요를 논하고 있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만약에 LFP가 30%를 넘어서서 들어오게 되면 삼원계도 초과 공급을 논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별로 이 LFP 침투율의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계속 2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제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중국 외 지역의 LFP 침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요소를 리스크 팩터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뭐 한국 배터리 체인이 전반적으로 LFP 침투에 따른 피해인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수혜를 찾자면 한국 업체들 중에서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50%인 유일한 기업이 첨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버리지 기업들 중에서는 LFP 관련된 수혜주로 첨보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산철 배터리 관련된 리스크였고요. 저희 이제 인덱스 자료에서 맨 마지막 장이 요 이제 업스트림 관련된 리스크를 정리해 둔 겁니다.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은 크게 이렇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업스트림은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영역이고, 이거를 받아와서 정제 가공하는, 리파인하는 영역과 소재 만들고 셀 만드는 영역이 미드스트림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패키징하고 전기차까지 탑재하는 게 다운스트림인데, 이 업스트림과 그리고 이제 미드스트림에서의 앞단, 이 정제 가공하는 영역에서 중국의 패권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저희 이제 인덱스 자료 올려드린 거 좀 참고해 보시면은 이제 내용은 다 나와 있고요. 결론 부분만 말씀해 드리면, 글로벌 생산량 중에 한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소재가 리튬, 코발트, 흑연이라 요 세 개가 향후에 굉장히 이제 광물 자원 중에 좀 리스크가 큰 광물 자원인데요. 리튬은 호주, 코발트는 콩고, 흑연은 중국이라서 꼭 중국 패권만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호주에서 생산된 리튬의 80%, 그리고 콩고에서 생산된 코발트의 80% 이상이 다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라는 점이 문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정제 가공하는 리파인 영역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정제 가공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 리튬, 코발트, 흑연은 사실상 중국에서 대부분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게 향후에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화두는 이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에서 원자재 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특히나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더 이게 크리티컬한 게, 지금 전체 2차 전지 수입액에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2차 전지 품목을 수입할 때는 어차피 지금 완성품을 사올 이유는 없죠. 어차피 셀메이커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으니까. 한국이 2차 전지 관련 품목을 수입한다는 거는 이건 다 중간재인데요. 전체 2차 전지 수입액에서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6%입니다. 주요 원자재별로 보면 전구체, 양극재의 원재료죠. 전구체는 90% 이상이고요. 코발트가 70%, 망간이 60%, 리튬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향후에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당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OEM들, 뭐 폭스바겐, GM부터 해서 기타 셀메이커들, 그리고 글로벌 소재 업체들이 모두 이렇게 광물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열심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수직 계열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추천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를 리스크 팩터로 봐야 되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아이디어를 찾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첨보는 LFP 변수와 무관하게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이 광물 자원 확보 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리튬, 뭐 니켈, 코발트 같은 광물 자원 확보에 다들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광물 자원 하는 기업들도 수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해외 종목 중에 미국의 엘버말이 있습니다. 티커는 ALB로 치면 나오고요. 엘버말인데, 이 엘버말이 최근에 또 주가가 좋거든요. 리튬 업체인데요. 이런 이제 광물 자원 확보하는 업체들에 대한 접근도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